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있는 고급 산부인과에 청소부로 출근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줌마, 5층 VIP룸 청소 좀 해주세요. 간호사가 건넨 열쇠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은 제가 평생 와볼 일 없는 곳이었어요. 하룻밤에 수백만 원짜리 방들이 즐비한 곳이죠. VIP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성이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50년 전 기억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4살이었던 제 딸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말이 안 됩니다. 제 딸은 50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특히 왼쪽 이마에 있던 작은 흉터까지 수진이와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그 방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어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청소부가 나타나서 아니에요. 오히려 반가웠어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했거든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투, 웃는 모습, 심지어 습관적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동작까지 모든 게 수진이와 똑같았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은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왜 그렇게 저를 보세요? 박은주. 성이 다르지만 은주라는 이름도 제가 딸에게 지어주려고 했던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혹시 입양아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주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저는 19세의 미혼모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미혼모라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던 때였어요. 가족들은 저를 내쫓았고 혼자서 딸을 낳아 키웠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아이를 잘 키워주는 곳이 있어요. 좋은 집에 입양 보내드릴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를 팔아넘기는 브로커였겠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아이까지 키울 수 있겠어요? 이 아이가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돈 많은 집에서 공주님처럼 키워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수진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브로커가 다시 왔어요.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돈을 받고 딸을 팔아넘긴 죄책감과 딸을 잃은 슬픔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은주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제 딸이라는 것을요. 은주 씨,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별로 없어요. 4살 때까지의 기억은 거의 없거든요. 다만, 다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게 들려요. 우리 수진이 예쁘다, 우리 수진이 착하다 이런 노래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거든요. 그리고 혹시 어릴 때 초콜릿을 초콜릿이라고 발음했나요? 은주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도 가끔 그렇게 말해서 남편이 웃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주 씨는 제 딸 수진이가 분명했어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은주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주 씨, 제가 당신의 친어머니일지도 모르겠어요. 은주 씨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려준 자장가 그리고 어릴 때의 습관들을 이야기하자 점점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비서까지 대동한 그는 분명 재벌가 사람이었어요. 여보, 누구세요?
아, 병원 청소부이신데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 남성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아내와 개인적인 대화는 삼가해 주세요. 병원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계약 해지입니다. 일자리를 잃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은주 씨의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청담동의 고급 맨션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은주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은주 씨의 눈에는 동요가 역력했습니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은주 씨의 남편이었어요. 당신이 우리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이군요. 저는 그냥 경고했는데도 계속 나타나는군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은주 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이분은 제 어머니일지도 몰라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 어머니는 진작에 죽었다고 했잖아. 그날 밤 은주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머니,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남편 몰래요. 다음 날 저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주 씨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제 친부모 이야기를요.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는데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말하더라고요. 제가 4살 때 고아원에서 입양했다고요. 그런데 은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제 친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했어요.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고. 그래서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엄마는 정말이에요? 정말 저를 돈 받고 팔았어요? 은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며칠 후 은주 씨가 갑자기 제게 연락했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남편이 이상해요. 무슨 일인데? 제가 DNA 검사를 받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연히 남편 서재에서 이상한 서류를 봤어요. 은주 씨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였는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입양아 박은주 구명 김수진, 친모 김옥순.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친모 사망 확인서 위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 씨의 남편이 제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은주 씨의 남편이 제 죽음을 조작했을까요? 그리고 왜 저희가 만나는 것을 그렇게 막으려고 할까요?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50년 전 그 브로커를 알고 있다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 말이야? 아, 그 여자는 진짜 악질이었지. 아이들을 납치해서 부유한 집에 팔아넘기는 일을 했거든. 납치요? 응. 주로 가난한 집 애들을 타겟으로 했어. 부모들한테는 좋은 곳에 입양 보낸다고 속이고 입양 가정에는 고아라고 거짓말했지.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딸이 지금 재벌가 며느리로 살고 있다더라. 아마 그때 훔친 아이 중 하나였을 거야.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은주 씨의 시어머니가 그 브로커일까요? 저는 은주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시어머니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 왜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은주 씨가 보내준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50년 전 제 딸을 데려간 그 여자와 똑같았거든요. 수진아, 위험해. 당장 그 집에서 나와야 해. 무슨 말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50년 전의 일, 그리고 은주 씨의 시어머니가 아마도 그 브로커라는 것까지. 말도 안 돼요.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하지만 은주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머니,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제가 아주머니와 만난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저를 집에 가둬놨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은주 씨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경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때 2층 창문에서 은주 씨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딸이 감금당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재벌가였거든요. 다음 날 은주 씨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할머니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무서웠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을 구해야 했거든요. 거대한 저택에 도착하니 은주 씨의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오랜만이네, 김옥순. 당신이 내 딸을. 딸, 웃기지 마. 너는 그 애를 돈 받고 팔아넘긴 년이야. 내가 팔았어도 그 애는 내 딸이야. 그때 은주 씨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이분이 제 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50년 전에 너를 돈 받고 판 년이지. 하지만 내가 너를 제대로 된 집에서 키워줬잖아. 이렇게 좋은 남편도 만나게 해줬고. 시어머니의 말에 은주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팔려온 거예요? 수진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 설명. 무슨 설명을 해? 너는 그 애를 버린 년이야. 그때 갑자기 은주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다 그만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제 친어머니예요? 그래,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저를 버렸어요? 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19살에 혼자서 어떻게 너를 키워? 그때는 정말.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네. 하지만 이제 끝이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만나면 내 아들이 입양아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그럼 우리 가문의 치명타가 될 거야.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와. 처리해야 할 일 있어.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저는 은주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진아, 우리 도망가자. 어딜 가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아니야, 여기는 감옥이야. 진짜 가족은 나야. 그때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나타났어요. 수진아, 지금 당장 나와야 해. 저는 은주 씨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도망갈 생각 마라. 너희는 못 나간다.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도망쳤어요. 엄마, 어디로 가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저희는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원룸으로 갔습니다. 초라한 곳이었지만 그곳이 진짜 집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5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엄마, 정말 힘들었겠어요. 너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가 곁에 없어서. 은주 씨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5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남편은 어떡하고?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면 안 돼. 너를 물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제가 다른 곳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때 갑자기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옥순 씨죠? 유괴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괴? 제가 언제 유괴를 했다고. 박은주 씨를 납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였습니다. 저희가 도망간 것을 유괴로 신고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분은 제 친어머니예요. 은주 씨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스톡홀름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어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저희는 진짜 모녀예요. DNA 검사 결과를 본 경찰들이 당황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그때 은주 씨가 나섰습니다. 저는 아무도 납치하지 않았어요. 제 의지로 친어머니와 함께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잠시 상의한 후 말했습니다. 일단 서둘러서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온 이상, 그때 또 다른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경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은주 씨의 시어머니 이현숙이 50년 전 불법 입양 브로커 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 피해자들이 제보해왔어요. 이현숙이 아이들을 납치해서 부유한 집에 팔아넘겼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은주 씨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네, 박은주 씨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어머니는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어요. 며칠 후 은주 씨의 시어머니는 체포되었습니다. 50년 전의 범죄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은주 씨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 남편도 어머니의 범죄를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정말 자유예요. 그래, 수진아. 이제 정말 자유야.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입양아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엄마 저처럼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수진아. 지금 저는 75세입니다. 늦은 나이지만 딸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해요.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진짜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 아니, 수진이는 지금 입양아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그곳에서 함께 일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있어요? 보호센터에 온 아이들이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처럼 헤어진 가족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괜찮아.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수진이가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저희가 다시 만난 것처럼요. 어제는 신문에 저희 이야기가 실렸어요. 50년 만에 재회한 모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요. 그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신들도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있다면서요. 엄마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수진아, 우리가 다시 만난 것처럼 다른 가족들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세상에는 아직도 헤어진 가족들이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반드시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저희 모녀가 증명했잖아요. 50년이라는 긴 시간도 거짓과 음모도 진짜 가족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수진이와 제가 운영하는 보호센터에서는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과 함께 계신 분들은 그 소중함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수진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우리가 헤어졌던 50년도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픔이 있었기에 행복이 더욱 빛나는 법이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저희 모녀와 보호센터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가족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족과 함께 계신 분들은 오늘 꼭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내일은 늦을지도 모르니까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